안녕하십니까. 2013년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전반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러분들이 이제 2013년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렀는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총평에 앞서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쭉 2013년도에 나왔던 11회 기출문제 8영역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모든 문제는 A형의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자, A형의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9회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웠고요. 10회 문제보다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나와서 사회복지 법제론이 어려웠다.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조사 방법론도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9회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상당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난이도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의 지문들도 좀 짧았고요. 그래서 9회 문제보다는 좀 더 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교시의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몇몇 문제의 지문이 지역적인 조문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전반부 문제 1번에서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것입니다. 매 영역마다 1번에서 30번으로 연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실 때 1교시는 1번에서 60번, 2교시와 3교시는 1번에서 90번으로 연번이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풀이는 1번에서 30번까지로 해서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답안이 발표된 시점입니다. 최종 답안은 3월 초에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들어간 문제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의제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한 제가 이의제기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거는 이의제기의 어떤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그럼 수정이 된다면 답안이 수정이 된다면 다시 재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의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답안이 발표된 시점에서 지금 최종 합격을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답안이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답안이 최종 답안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가답안에 수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240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총평을 잠깐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1교시에서 좀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그 문제 지문을 약간 비틀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은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그 영역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그 지문을 하나씩 잘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략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어떤 학자의 어떤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 개념 정리를 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전반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인간 발달의 이론입니다. 인간 발달의 이론에서 인간 발달의 이론의 유용성이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달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죠. 인간 발달의 이론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이 있고 인본주의 이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잖아요. 인지발달 이론도 있고 도덕성 발달 이론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인간발달 이론이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적응할 수 있느냐, 부적응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인간발달 이론이라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환경의 영향력이 되겠죠.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인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이 마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환경적 요인들,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우리가 환경이라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정형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형화라는 단어, 이러한 단어들은 부정적, 네거티브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대목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정형화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해져 있는 환경 상황의 요인이 다 달라요. 따라서 이 정형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지는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총체적 시각에서 또는 폭넓은 시각에서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을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준거틀이 제공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다양한 연령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주기가 있잖아요. 자, 인간의 발달 주기가 있습니다. 인생 주기라 하는데, 자,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게 인간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이 꼭 인간의 내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3번은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내적인 발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양한 연령층, 즉 인생의 주기, 인간의 발달 주기에 대해서 그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이 정형화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입니다.